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던 중 정 실장이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고 있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반면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다고 말해 현장에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야당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의 수사재판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추 의원은 군내부 문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에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경찰 수사가 10여일 후에 발표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이첩을 제대로 했는데 다시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이첩했는데 법에 따라서 왜 회수했는지, 누가 회수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걸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수사가 바로 그 불법 회수를 당한 경찰이 수사를 한다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런 많은 의혹에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10여일 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은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수사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불법 회수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동의하든 안 하든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시는 항명은 어떤 뜻이죠? 군사법원법에 의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데 별따로 이해하는 항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상급자의 명령 지시를 어긴 것이죠. 그 상급자의 명령 지시가 법에 어긋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지시를 어긴 겁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의 지시. 국방부 장관인가요? 틀림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틀림없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 PPT 자료를 보시면. 처음에는 장관이 결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사령관이라고 바꿨어요, 장관에서. 근데 그 바꾼 것도 두 줄 쓱쓱 그으시고, 근데 저렇게 바꿨어요. 저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공문이, 윤석열 정부의 공문은 저런 식입니까? 누가 도대체 삭제를 하는 것인지 아무렇게나 줄을 쓱쓱 뭉개버리고 장관에서 사령관 그러면 지금 비서실장이 정언하시는 대로 저게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고 항명이 돼버리는 겁니까? 저런 식의 공문에 의해서? 글쎄요, 어떤 서식인지 제가 어떤 소식인지 아니라 지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화면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조사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비서실장께서도 그 인지 부자에 걸리거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답변하는 대로. 국방부 장관이 그러더라. 보니까 국방부 장관은 그 결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령관으로 두 줄 뭉개고 바꿨어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미 8명의 기소가 정당하다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그 결론에 대해서 결재를 했거든요. 이미 문서로 결재를 했어요. 그럼 그 장관의 문서 결재 문서를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령관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 공문은 저렇게 사령관이 두 줄로 뭉갰어요. 사실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경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겨울 한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겨울 한파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한파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한파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한파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겨울 한파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